누가 이 아이를 독살했지? 이건 그냥 물 부족이 아니에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 오지 마을에 WHO 전문가로 파견된 첫날부터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죠. 교실 바닥에서 발견한 낡은 군복 사진 속 얼굴, 한국전에서 전사한 에티오피아 병사.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당신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새벽에 걸려온 협박 전화가 귓가를 울렸어요. 왜 누군가는 73년 전의 비밀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한국계 입양아인 제 혈통과 연결된 충격적 진실, 밤마다 도난당하는 의료장비, 그리고 마을을 감시하는 정체불명의 그림자들. 엘레나의 할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죽었던 걸까요? 마지막 남은 증인이 입을 열기 전에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 73년 전의 피해 약속.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길렐레 마을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공기 중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콧등에 맺힌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봐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번 가슴이 아파요. 드디어 도착했네요, 윈터스 박사님. 현지 WHO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바로 시작하죠. 마을 중심부로 걸어가는 길,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기대감.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눈빛들이었죠. 메마른 땅, 말라가는 우물, 그리고 병든 아이들. WHO 감염병 컨설턴트로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지만 결코 익숙해지면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역 원로들과 현지 의료진이 모여 있었죠. 윈터스 박사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부 지원에 지쳤어요. 마을 대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난 5년간 3번의 NGO가 왔다 갔습니다. 약속은 많았지만 실행은 없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들의 불신은 당연했습니다. 문서와 보고서로만 봤던 현실이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다릅니다. 진단만 하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대표는 씁쓸하게 웃었죠.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팅 후 현지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엘레나 아일레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눈빛이 강인했죠. 이곳의 모든 여성들이 그렇듯이요. 선생님, 학생들 중 물 관련 질병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알려주세요. 엘레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사라가 걱정돼요. 일주일째 열이 내리지 않아요. 교실 구석에 앉아있는 소녀를 가리켰죠. 마른 체구에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창백한 피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로 데려와 검사했어요. 심각한 수인성 질병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오염된 물이었죠. 이건 단순한 질병 발병이 아니에요. 저는 엘레나에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붕괴예요. 마을 전체가 위험해요. 밤이 되어 임시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죠. WHO도 미국도. 결국 이곳을 진심으로 도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만 쌓였을 뿐.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에티오피아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해요. 사라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학교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엘레나가 창고를 보여주겠다며 저를 이끌었죠. 윈터스 박사님, 여기서 교구도 보관하고 역사 자료도 모아둡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엘레나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죠. 낡은 사진들과 문서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엘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할아버지예요. 타페세 아일레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전쟁, 에티오피아가 참전했다고?
역사 수업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한가요? 공식 기록이 있나요?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로만 전해졌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제가 한국계 입양아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연결고리가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한국과 관련이 있어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고백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생후 6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됐고요. 엘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국어도 할 줄 아세요? 쓰게 웃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배울 기회가 없었죠. 사실 제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윈터스 박사님, 그 나라. 한국이 우리를 기억할까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동안 한국과 거리를 두려 했던 제가 갑자기 한국을 대표하는 위치가 된 것 같았죠. 한국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는 나라가 아니더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라웠어요. 어린 시절 코리아타운에서 자원봉사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들이 역사를 기리는 방식, 기념관을 만들고 희생을 기억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 사무실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많지 않았지만 6천 명이 넘는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참전했고 수백 명이 전사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제 안에 공존하는 두 세계가 이렇게 멀리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타페세 아일레의 사진을 다시 떠올렸죠. 그가 싸웠던 나라에서 태어난 제가 지금 그의 고향에 와 있다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제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도 깊은 갈증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죠. WHO의 권한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전화선 너머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이요?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이 있다고요? 네, 정확해요. 이곳은 지금 심각한 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죠. 알겠습니다. 코이카와 즉시 협의하겠습니다. 24시간 내로 연락드릴게요. 놀랐어요. 이렇게 빠른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국제 지원 요청은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답변이 왔어요. 박은서 엔지니어가 내일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엘레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로 온다고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기억한다는 건가요? 가슴이 뭉클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날 마을 입구에서 지프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단정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죠. 박은서였어요. 윈터스 박사님?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코이카 수자원 개발팀 박은서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빠른 대응에 놀랐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박은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죠. 빚을 갚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박은서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메모를 하며 가끔 질문을 던졌죠. 전문가의 시선이었습니다. 엘레나를 만났을 때 박은서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타페세 아일레의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혹시 할아버지의 정확한 소속 부대나 계급을 아시나요?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진과 할머니의 이야기뿐이죠.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국방부 기록에 있을 거예요. 이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박은서는 본부에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간절해졌죠.
프로젝트의 긴급성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박은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2가지 트랙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하수 개발과 타페세 아일레 병사의 기록 찾기요.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박은서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해요. 이건 그냥 원조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울렸어요. 미국인인 저, 한국인 박은서, 그리고 에티오피아인 엘레나. 전혀 다른 세 여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죠. 73년 전의 약속, 잊혀진 은혜, 그리고 새로운 희망.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정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태어난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 왜 그들은 이토록 기억에 집착하는 걸까요? 내일 박은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 만에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박은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윈터스 박사님, 장비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도착한 시추 장비요. 현장으로 달려갔죠. 공터에는 텅 빈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은서는 현지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물었어요. 부족 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 접근권을 두고 마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엘레나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윈터스 박사님, 박 엔지니어님 죄송해요. 이웃 마을에서 시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마을 회의에서 언쟁이 오갔고 일부 주민들은 프로젝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또 다른 빈 약속 아닌가요? 장비가 도난당했다는 게 편리한 핑계 같군요. 가슴이 아팠어요. 불씨는 깊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실망의 역사가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왔어요. 박은서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압박이 시작된 거죠.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박은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돈을 쓰느냐는 비판이요. 국내 재난 복구도 못하면서. 밤이 되어 임시 사무실에 모였어요. 박은서, 엘레나 그리고 저. 세 여성의 표정이 모두 무거웠습니다. 본부에서 철수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박은서가 침통하게 말했죠. 안전 문제를 이유로요.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대로 또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어요. 사라의 얼굴이 떠올랐죠. 여전히 아픈 그 소녀, 그리고 그녀 같은 수많은 아이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또 한 번 은혜가 증발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요? 박은서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짰어요.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73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물보다 더 깊은 의심의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때로는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신뢰와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엘레나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해볼 가치가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교실에서 간단한 촬영 장비를 세팅했어요. 박은서의 아이디어였죠. 현지 상황과 역사적 연결고리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한국에 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박은서가 카메라를 켰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길렐레 마을의 교사 엘레나 아일레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73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타페세 아일레라는 병사였어요. 그녀는 낡은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주었죠.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어요. 이어서 마을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메마른 대지, 말라가는 우물, 병든 아이들. 그리고 사라의 모습도요. 우리 마을은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지켰던 한국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WHO 공식 직함과 함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짧게 나눴어요. 저는 한국계 입양아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두 나라의 깊은 인연을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박은서가 영상을 편집했어요. 밤새도록 작업했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BLODDBT KR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영상을 올렸습니다. 혈맹이라는 뜻이에요. 박은서가 설명했어요. 직역하면 피의 빚이죠.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SNS에서, 그 다음에는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국회에서도 언급되었죠.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장이 한국 전역에서 밈처럼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타페세 아일레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모금 운동도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단체에서 왔어요. 그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타페세 아일레 병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싸웠던 대한민국 병사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박은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하정수 참전 용사님이십니다. 90대인데도 직접 에티오피아에 오겠다고 하십니다. 엘레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정말인가요?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분이 살아계시다고요? 제 가슴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마치 제 이야기처럼 감정이 북받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제가 태어났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반응하다니.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타페세 아일레와 하정수, 73년 전에 만난 두 병사. 그들의 인연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있어요.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죠. 공항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박은서는 안절부절 못했고 엘레나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대요. 박은서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긴 기다림 끝에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보호자와 함께 나타났어요. 하정수 참전용사였죠.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군인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녀의 손에는 할아버지 타페세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하정수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타페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진 속 청년이 날 살렸소. 순간 공항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엘레나의 어깨가 떨렸고 박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정수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같은 참호에 있었소. 적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그는 나를 밀어냈고 자신이 총알을 맞았소. 내가 살아난 건 그 덕분이요. 엘레나가 흐느끼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73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재회였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하정수 노인은 함께 싸웠던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의 용기, 헌신, 그리고 희생. 엘레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죠. 한국에서 온 노인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과 한국에서 온 특파원들로 가득 찼어요. 박은서는 단상에 올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죠.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이어집니다. 박은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단순한 물 공급이 아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정수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73년 만에 전우의 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에 우리의 감사를 전하러 왔소. 엘레나도 단상에 함께 섰죠.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서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자회견 후 박은선은 특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전사자 이름을 함께 새긴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녁에 임시 사무실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은선은 본부와의 통화를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어요. 긴급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정수 시스템, 우물 개발,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두요. 엘레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이게 다 정말인가요? 꿈 같아요.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아닌 몸으로 은혜를 갚으러 온 겁니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주민들이 모여 전통 노래와 춤을 선보였죠. 하정수 노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한국계 입양아라는 사실, 제가 WHO 파견으로 이곳에 온 것, 그리고 엘레나를 만난 것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윈터스 박사님. 박은서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 모든 일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연결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연결고리였을 뿐이죠. 이 모든 것은 7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별이 빛나는 에티오피아의 하늘 아래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저 제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정수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우물도 파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질병 발생률이 90% 감소했어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죠. 특히 아이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엘레나는 교실에서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열성적으로 참여했죠. 사라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수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개선, 의료 지원까지 확대됐어요. 길렐레 마을은 한 에티오피아 우정의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한국어였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놀라서 엘레나를 바라봤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박 엔지니어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교실 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한글 책자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교육 자료들이었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도 될까요? 사실 저도 배우는 중이지만요. 엘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함께 배워요. 그렇게 저는 일과 후에 학교에 남아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박은서가 가져온 교재로 저부터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요. 놀랍게도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 자신의 정체성도 조금씩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단어들, 그 발음과 리듬이 저에게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자장가를 기억해내는 것 같았죠. 아벨이라는 소년이 언제나 가장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라의 오빠였죠.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윈터스 선생님, 저도 한국 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찡했어요. 물론이지.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아벨의 눈이 반짝였죠. 저는 커서 한국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마을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할아버지처럼요. 마을 어르신들도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의심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그 나라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줬어. 눈물 난다. 저녁이면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하정수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의 기억, 에티오피아 병사들과의 추억을 나누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가 되었어요. 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비록 그곳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제 혈통이 그런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밤하늘 아래 앉아 생각했어요. 물이 마을에 생명을 가져왔듯이 역사의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왔다고요. 물줄기와 말줄기 두 가지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WHO 본부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어요.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짐을 정리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엘레나가 제 숙소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윈터스 박사님,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타페세 할아버지의 아내가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오래된 종이에는 아마하라어로 글이 적혀 있었죠. 엘레나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은혜는 피보다 오래 간다.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한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73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한국으로 보낸 여인의 마지막 말이었죠. 정말 감사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엘레나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도 이제 우리 역사의 일부예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나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죠. 사라가 달려와 제 목을 안았어요. 꼭 다시 와요, 약속해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박은서도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이끌 예정이었죠. 이제 어디로 가세요? 박은서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들러볼까 해요. 처음으로요. 박은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곳에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단순히 WHO 감염병 컨설턴트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고 있었죠.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길렐레 마을을 바라봤어요. 새로 세워진 기념비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죠. 귓가에 엘레나의 마지막 말이 울렸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계 입양아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찾은 연결고리가 제 마음속 빈 공간을 채워주었죠. 창밖으로 구름 위에 뜬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가장 오래 기억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이 물이 되어 생명이 되어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73년 전 하나의 총이 시작한 인연을 지금은 하나의 우물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 물줄기는 미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삶처럼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